안녕하세요. 두배 행복함의 김유대입니다. 자, 오늘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기금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여러분, 일반 회계하는 예산은 뭐냐면 일단 저 보세요. 저희 집에 제가 만약에 돈을 이제 쉽게 말해서 국민은행 통장은 매달 들어오는 돈으로 매달 생활비 씁니다. 오프라인 들어온 돈으로 쓰는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회계하는 이제 제 예산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인감 같은 거 수입할 때는 제가 쉽게 말해서 새마을금고 통장 쓰거든요. 새마을금고는 들어온 돈은 요 인강으로만 나가요. 뭐 직원들 월급하고 이렇게 인강 위에서 사무실 마련한 돈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 특별회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교재 관련해서도 이제 여기 이제 인쇄 받고 이런 것도 이제 특별회계를 구성하는데, 제 같으면 이제 뭐 한 달에 쉽게 볼게 한 1,000만 원 들어온다고 볼게요. 하고 그래서 1,000만 원 들어오면 여기서 생활비 나가고 뭐 관리비 나가고 이렇게 하는 적는 예산은 요 일반 회계 국민은행 통장에 다 적는 거예요. 그게 일반 회계 예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특정 제가 인강으로 돈 들어온 거는 인강 관련돼 쓰는 겁니다. 이걸 특별 회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교재와 관련된 들어온 교재 쓰는 것도 역시 특별 회계고, 이런 거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기금 같은 경우는 저 같으면 삼성증권 계좌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목돈 마련해가지고 이제 돌려서 쓴다라고 할게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쉽게 말해서 우리는 기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삼성증권 계좌 같은 경우는. 자, 한번 갑니다. 자, 일단 요거는 매달 들어오고 매달 나가죠. 우리나라 예산도 1년 들어오고 1년 쓰는 건데, 일반 회계는 일반적인 세입으로 일반적인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하는 예산을 여기 적는 거고,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씁니다. 특정 세입, 특정 세출, 세입 세출이란 말을 쓰는 거죠. 충당하는 회계입니다. 자, 기업 특별회계는 다 특별회계로 구성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과가 나오려면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왔다 정확히 측정이 돼야 되니까 돈통을 따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편 사업, 우양조, 우편 양곡 조달 우체국 예금. 그다음에 책임 운영 기간도 네가 책임지고 운영해라. 성과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특별회계 같으면 이건 대규모 국책사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건 돈통을 따로 떼야 돼요. 뭐 우리 주한미군 기진제 같은 엄청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건 따로 떼어내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전체 돈에서 제가 뭐 1,000만 들어오고 500, 500, 2,000 들어온다 그럴게요. 이거를 원래는 한 통장에 다 넣으면 이제 뭐 유동수 있게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1,000만 들어오면 무조건 국민은행에 있지만 나머지 500은 새마을금고 넣어야 되고 나머지 500은 농협통장에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이 전체에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의 경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특별회계를 구성하냐? 이 안에서는 재량이 넓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간 관련해서 돈이 더 들어왔다, 좀 남았다. 그럼 인간 관련해서 이벤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예산에서 특별회계가 많을수록 경직성을 초래하지만, 하지만 특별회계는 그 안에서는 재량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하는 건데, 우리 박스 한번 보시면,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예산은 1년 들어오고 1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고유의 일반적인 재정 활동은 일반 회계 하는 거고, 특정 사업으로 특정 자금 운영, 특정 세입, 특정 세출 충당하려면 특별히 구성하면 돼요. 기금은 하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이게 이제 법령에 나와 있는 기금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기금은 세입 세출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 세출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특정 세입 세출 들어가면 특별회계다. 근데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저 같으면 삼성증권 계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는 일반적으로 조세 수입으로 돈 쓰는 거고, 특별회계는 저 같은 경우, 뭐 특별회 같은 경우는 일단 자체 세입도 있지만 돈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계좌이체 시켜야 되죠. 그게 일반 회계에서의 전입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기금은 다양해요. 출연금, 부담금 다양한 재원으로 돈을 뭉쳐놓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거고요. 예산은 여러분 저희들도 생활비 같은 경우는 딱 정해졌어요. 인강으로 나가는 돈도 정해지기 때문에 이건 함부로 손 잘 못 대요. 우리나라도 예산은 합법성에 대해서 엄격히 통제합니다. 하지만 기금은 좀 융통성이 있어요. 한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 그러면 여기서는 통장에 손 잘 못 대요. 그러면 삼성증권 계좌에서 풀어가지고 좀 빌려드리는 거죠. 자, 일반 회계는 일반적으로 들어온 돈 일반적으로 쓰니까 수입과 지출이 연계가 안 되고, 특별회계가 기금 같으면 특정이죠, 특정. 그러니까 얘는 수입과 지출이 연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산을 손을 대려면 이용 전용, 우리 이용, 입법 과목관에 바꾸는 걸 이용, 행정 과목관에 바꾸는 걸 전용이든가 아니면 추가 경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돼요. 하지만 금삼 금융성 기금은 30% 내의 자유를 운영해요. 만약에 제가 1억을 지금 우리 기금으로 마련했으면 엄마가 돈 필요하다면 30%까지는 뭐 국회의결 없이 이제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비금융성은 돈 쓰는 돈이죠. 기금 중 일정 부분. 그러니까 20% 내의 자유를 운영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우리 예산하고 기금 전부 다 굉장히 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국회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산과 일반 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 그 다음에 기금으로 구성된다. 이런 걸로 이제 재정 활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한번 개념 정도 다 잡아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배 행복함의 김규대였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